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성리학 공부하실 필요도 없다. 사실은 일일 일독 경전만 정확히 아시면 500년 성리학으로 논쟁한 선비들의 유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이 들었어요. 일일 일독 경전만 정확히 풀 수 있어도 선비들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 지식에서는 밀려도 핵심을 뚫고 들어가는 힘은 훨씬 클 수, 자부합니다. 그 일일 일독 경전을요 하루에 하나씩 정해서요 자기 논리를 선명하게 자기 말로 해보세요 한번.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아닌지 알기 제일 쉬운 게 그런 거죠. 토요일마다 한 명씩 강의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게. 풀어보시는 거죠. 여기 이 중이란 게요, 아 중인데 막 이러면서 이게 미발인데 왜 미발이거든요. 막 이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요. 막 예로 뭘 들으냐도 들어보면 이제 그 정도로 혼자 해보시라고요. 혼자 이거를 강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뭐 강의가 아니라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거 무슨 뜻이야라고 이렇게 한 구절씩 짚어가면서 그 힘을 키우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그 평생 공부만 한 사서만 읽은 선비들보다 더 높은 식견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니까. 왜냐면 제 관점을 그대로 얘기하는 선비는 없더라고요. 아무도. 아무리 봐도 율곡도 뭐 퇴계도 그 후대 누구도 제가 얘기하는 유교 설명하고는 또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께 최고 업그레이드된 유교라고 자부합니다. 공자, 주자 이래 주자를 넘어선 공자도 넘어선 유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학당의 유교 공부를 좀 나름 정성껏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시면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여러분이 사서 강의하실 수 있게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사서 전문가 막 전 세계에서 홍익학당에서 강사를 초빙해 왔다 뭐 해가지고 논어 가르치러 해외 가가지고 재밌지 않아요? 사서는 홍익학당에서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딱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걸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유리할 거다.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를 가르치고 큰 소리 치기에 좋을 겁니다. 사서가 중국에서 나왔지만 지금 중국이 사서를 가르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치고 나가서 오히려 중국을 가르쳐 주자, 사서로. 그래서 인류 전체의 도덕 수준을 끌어올리는 감방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소수니까 할만해요. 너무 수가 많으면 우리도 막 추려서 소수 정예만 모아야겠죠. 어차피 소수 정예를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 학당에 사서 강의하는 강사는 특징이 신법으로 설명해 준다.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을 오래 닦아온 사람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사서 강의. 그러니까 사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본. 근데 이 정확한 이해부터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설이 난무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학설이 난무하는데 결론을 못 내요. 공자님이 이 말 했을 거야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식만 쌓여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상호작용인 거예요. 신법을 터득해야 경전이 보이고 교학이 보이고 교학을 아는 만큼 또 우리 심학이 닦이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는. 이거를 닦은 강사들이 전 세계 거의 인성 지도사 아니에요? HI 전문가로서 나갈 때 이론 텍스트로서 사설을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책도 활용하면 좋은데요. 고전 중에서는 사설을 활용하면 뭐 많지도 않고 뭐 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번역을 해놓고 가야죠. 가기 전에. 그래서 텍스트는 만들어 놓고 이 책을 가지고 재밌게 공부하고 남과 나눌 수 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놀거리들이 많아야지 놀지 육남매만 드립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쳐서 안 할 거예요.
육남매도 계속 다양한 경전에서 또 육남매를 살펴보고 뭐 이런 게 재밌지. 계속 육남매 얘기만 하면 나중에 안 들으실걸요? 또 육남매 얘기 하겠지 뭐 하고. 그러면 육남매 막 나도 알아 초연충만 막 이러면 이제. 근데 그게 이걸 가지고 중용 1장을 풀어보고 2장을 풀어보고 이런 게 정신문명은 경전이 좀 있어줘야 재밌어요. 지적 희열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법열과 선열이 막 난무해야 돼요. 지적으로도 아하게 만드는 진리를 담은 구절들을 잘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이런 전문성도 되게 중요해요. 보살도에서. 보살 같으면 불경을 풀어줄 수 있어야죠. 부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못 풀면 이상한 거죠. 가짜인 거죠. 제가 선사들한테 화두 풀었으면 경전 풀어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당신 말대로 얻었다면 경전 풀어보라고. 못 풀면 가짜라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는데 성경을 못 풀어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지. 뭐 잘못된 거지. 그 말이 안 되는 거.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이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화두선 터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얻었다는데 물어보면 뭐 이런 거는 하고 있으면 수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못하는 걸 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전을 풀 수가 있어요. 일반인은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마음으로는 절대 못 푸는 거를 본연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풀어줄 수가 있어요. 훤히 보이니까. 그 차이입니다. 이런 관점을 퍼뜨려야 돼요. 그래야 오만 사람들이 도인으로 막 이렇게 행세하지 못하게. 그럼 또 오만 사람한테 끌려가서 낚이지 않게 일반인들 피해 덜 보게 하려면 도에 대한 상식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아니 AI 끼고 살 텐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해서 AI에 반영이 되기만 해도 AI가 지적해 주겠죠. 나는 막 저분이 고승일까? 막 이러면 AI가 되게 그렇게 한 소식 했다고 해서 고승이 되는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점을 꼼꼼히 봐라. 막 이렇게. 요즘 다 글을 AI가 다 해줄 수 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AI에 반영이 돼.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제가 막 평생 공부한 게 AI한테 이걸 건네주기 위해서인가? 뭐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하죠. AI가 정확히 학당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안 해도 AI가 보살화 되는 거죠. AI가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AI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무소부재죠. AI한테 이걸 넣어버리면요. 무소부재죠. 모든 곳에서 AI가 알아차리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육남매로 체험하시면서 경전도 공부하시면 재밌죠. 근데 이 재미를 좀 더 하시려면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아까 사서 전문가가 되시라 그랬잖아요. 이걸 또 제가 줄여드릴게요. 근데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장이 공자님 말씀으로 맹자가 인용한 맹자의 한 부분인데요. 마음은 붙잡으면 있고 놓치면 사라지니 이제 마음 잘 챙기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유명한 우산지목장인데 심경에도 그 장이 따로 우산지목장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일일일독 경전도 사단장, 먼장 이렇게 해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일일일독을 잘 하시다가 좀 더 확장해서 맹자하면 맹자 진심장, 뭐 고자상 그 중에서도 또 유명한 또 이름 붙은 장들이 있거든요. 무슨 장의 전문가가 돼 보시면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일일독을 좀 더 확장한 정도로 접근하시라. 나 맹자 다 꿰래 이러지 마시고 논어에서는 또 뭐 무슨 장, 맹자에서는 무슨 장에서 자기 영역을 조금씩 일일일독이 다 걸쳐 있잖아요. 대학 중용 기본적으로 맹자에는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확장해 가시는 거 어떤가.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학당에 누가 왔어요. 학당에 맹자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우산 지목장은
머루다리님이 짱이지 뭐 이렇게 그냥 그쪽 가서 들어야 살아있는 걸 듣지. 그러니까 기본 텍스트도 꿰고 있지만 신법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너무 영역을 넓히면 좀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영양껏 보시되 이렇게 한 부분 좀 전문성을 확보하신 중용의 중화장을 열심히 파셔서 방금처럼 체득해가지고 중화의 신법, 화할 때 중을 놓치면 안 된다. 화도 중에서 나간다. 뭐 이런 거 경전에서 상세히 설명 안 돼 있지만 그래야 이 경전이 살아서 내 마음에서 작용한다.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는 전문성 귀하지 않나요? 심리학 강의가 좋은 게 듣고 뭐 실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땐 이래라, 저럴 땐 저래라 막 방편을 가르쳐 주니까. 근데 경전 공부가 너무 그런 맛이 없으면 신법을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마음을 쓰라는 걸 안 가르쳐 주고 지식만 드립다 주면은 다 사라지죠. 제가 작년부터 물리학 책 좀 봤잖아요. 보면 머리 지나서 사라져요. 왜냐? 적용을 해볼 일이 없거든요. 제가 계속 과학 다큐를 보든가 끝없이 써야지 제 머리에 그게 살아있지. 양자 터널이 이렇고 양자 얽힘이 이런 거구나 하고 살면서 양자 얽힘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경전도 내가 마음 공부를 하니까 저도 경전이 저한테 오면 머물러 있는 거지. 제가 이걸 안 쓰면 사라져요. 제가 지식으로만 습득했으면요 못 외우고 있어요. 저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계속 진지하게 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니까 지식도 살아서 이게 제 마음 안에서 정보로 활동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도 막 이렇게 이발 미발을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들이 내 안에서 경전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런 걸 활용하셔서 계속 써야지 이게 살아나지. 아 진짜 과학책 읽은 거는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일상에서는. 근데 이제 사서는 어느 한 챕터 골라가지고 이렇게 딱 재밌게 보시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기엔 좋은 게 심경이라는 책이요. 이렇게 맹자의 우산지목장, 우산장, 무슨 장에서 이름도 붙여서 마음 공부에 도움되는 챕터들을 사서 삼경에서 뽑아놓은 게 심경이거든요. 그래서 일일 일독 확장판으로 들어가기에 심경도 되게 괜찮아요. 거기에서 다루는 경전들을 먼저 섭렵해가지고 신경부주에 좋은 게 그거예요. 사서삼경과 여러 선비들 중에 좋은 거를 뽑아놨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별건 아닌데 일일 일독 경전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재밌으시고 더 큰 확장판은 성악지묘도 있잖아요. 율곡 선생의 성악. 그러니까 책 하나를 다 깬다고 보다 저는요 그 중에 중요한 장의 전문가가 되시면 좋겠다. 다른 거 몰라도 뭐 고자 뭐의 뭔 편은 내가 그건 다 꿰고 있지 이렇게. 근데 일일일독만 하셔도 벌써 그 된 거예요. 대학의 허령불매장은 내가 구중리 응만사 꿰고 있지 이렇게 지금 자신하셔도 돼요. 서경도 하나 있잖아요. 인심도심장 그 구절은 내가 꿰고 있지. 진짜 그렇게 돼요. 서경에서 볼만한 글이 딱 그거예요. 인심도심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은 대학 강의 때 각주로 엄청 설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주 중에 하나를 택하셔도요. 그거를 한자까지 살펴보면서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무슨 경전에 어느 한 구절은 꿰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 가지셔도 좋다 이거죠. 이렇게 조금씩 접근하시는 그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팝송 중에 하나를 제가 다 외우는 게 있으면 뭔가 한 달이 걸친 기분 들지 않을까요? 팝송계와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나랑 모르는 세계예요. 거기는 아는 사람들을 자꾸 늘려나가는 방식.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화 공부가 안 됐다는 게 고요할 때 중심이 서 있지 않고 반대 생각하시면요. 그 면호 선생 글이나 여러 글로 대학 교재에도 다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희노애락이 발동했는데 조화를 못 이룬 케이스가 뭐겠어요? 이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발동 안 했는데 지각이 어두울 때인 거죠. 못 알아차리고 있을 때, 혼미할 때.
혼미 나태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없을 때 나도 혼미한 상태면 중이 아닌 거고, 그때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잡념은 없는데 정신은 또렷하면 지각 불매인 거예요. 중 공부 잘하신 거예요. 중을 확립하는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발동했는데 폼절불자, 절도에 맞질 않다 하나도, 언행이, 생각과 언행이. 그러면 희노애락이 발동한 뒤에 부조하죠. 불화죠, 불화. 불화 상태고 이거는 조화 상태고, 이건 중심이고 이쪽은 치우쳤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탐진치로 사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희노애락 미발에 치우쳐 있고,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 부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를 알아야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진짜 쉽지 않아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일 없을 때 잠깐씩 계속 정신 차리고 계시고, 뭔가 생각과 감정을 쓸 때는 자명한가만 따지시면 되고, 잣집만 따지시면 돼요. 요게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내 안에서 계속 굴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천지가 같이 작용하지 따로 작용하지 않잖아요. 천 출동해, 지 가만히 있어, 막 이러지 않잖아요. 천지가 내 안에서 같이 굴러가니까 천지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 하는 일이 만물을 살리는 일이라, 내 안에서 중화가 딱 같이 굴러가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저기 천지, 우주가 하는 일을 나도 같이 하니까 나도 천지와 대등한 존재로 우주에서 쳐준다. 천지에 참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에 당당히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목표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이걸 학문으로 생각하세요. 종교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인류가 연구한 최고의 고급 철학은 이렇게 얘기한다. 신앙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살으라고 한다. 이걸 기본을 깔고 신앙은 각자 알아서 또 자유로 하시더라도 학문은 가장 자명한 학문을 하시는 게 맞죠. 교회 다녀도 초중고 다녀야죠. 대학도 다니고. 왜? 자명한 학문을 닦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학문에 대한 자부심, 이게 가장 고급 철학, 우주에 대한 가장 제대로 된 물리학처럼 가장 제대로 된 심리학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내가 내 마음에서 실험해봤다. 내 마음이라는 우주에서, 소우주에서 실험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리학이 대우주에서 실험하고 있으면 우리는 소우주에서 실험, 대우주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소우주에서 철저히 중화 실험해서 또 대우주에서도 펼쳐보고 있다. 실험해보고 있다. 온 우주가 내 실험장이다. 철학은.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공부하시면 어디 노벨상 학자 안 부럽지 않을까요?